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제 우선 선발 전형이라는 걸 통해서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원서 접수 시작 전에, 전통문화대학교 입시 요강도 이제 확정 요강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입시 요강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시 결과를 또 확인을 해보면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좀 체크해 보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대학교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뭐 화면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통문화대학교 어떠한 입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통문화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 동영상에도 입학 그 시행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좀 올려드린 적이 있었고, 저희 이제 리테라이즈 블로그에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좀 작성한 게 있었는데, 이제 확정 요강이 나오면서 모집 인원의 일부 약간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말고 저희 이제 리테라이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드 블로그 이제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좀 그 관련된 확정 요강을 좀 자료로 업로드 해놓고 부분적으로 수정된 부분들 일부를 좀 고쳐놨으니까 그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에서 약간명의 어떤 변동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통문화대학교 이제 입시 결과 또 이제 확인해 보기 앞서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입시 요강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전형 방법들에 대해서만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집 인원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입시 결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전통문화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형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우선 선발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는데, 우선 선발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이 우선 선발 같은 경우가 이제 매년 7월 초에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7월 말경에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5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니까, 원서 접수 기간 잊지 마시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니까 요거 전형 일정, 반드시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지원 여부를 좀 결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모집 인원 변동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통건축학과 같은 경우가 몇 명을 모집을 했었냐면 우선 선발 전형으로 8명을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통조경학과 같은 경우가 6명을 모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존과학 같은 경우가 8명, 그리고 전통미술공예 같은 경우에는 총 8명, 뭐 세부 모집 단위가 좀 있는데 어쨌든 8명, 그리고 무형유산학과 같은 경우도 8명, 그리고 문화재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7명, 그리고 융합고고학과도 7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25학년도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일단 이제 좀 경쟁률과 입결을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입학고사를 통해서 입학고사 100%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기부, 즉 내신이나 정성평가 영역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하고 좀 비슷하게 자체 입학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 입학고사 그 과목은 일단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특성에 맞게 한국사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국사까지요. 자, 그래서 이 과목들 해당되는 과목들마다 이제 점수 배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각의 과목들은 100점씩 기준점으로 해서
총 4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4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밑에 전통 건축, 전통 조경, 문화재 보존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자연계열 수험생들, 그러니까 꼭 자연계열 수험생이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모집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 점수,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의 점수에 가중치가 좀 있습니다. 가중치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개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같은 경우에 국어 획득 점수에 점수 곱하기 0.8,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획득 점수에 1.2를 곱해서 총점이 환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산 점수를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를 제외한 이 세 개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제 비율은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렇게도 일단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미술공예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응시하는 대신에 실기고사로 그 수학 100점을 실기고사 100점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참고 삼아서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 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통미술공예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 100점을 포함해서 400점 만점으로 지금 이제 이 입결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전형별로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지금 이제 전통문화 인재 전형과 교과 우수자 전형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전형 이외에도 수시 모집에는 뭐 특기자 전형도 있고요, 실기 위주 전형도 있고, 그다음에 고른기회 위주 전형도 있고, 뭐 외국인 전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나마 좀 모집 인원이 많고, 네,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전통문화인재 전형과 교과 우수자 전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전형에 대해서만 지금 입시 결과가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이제 각각의 전형의 이제 특성을 좀 보면, 전통문화인재 전형은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형에 대한 특성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모집 인원이 우선 선발 고사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선 선발 전형에 비하면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건축학과부터 작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전통 건축학과 같은 경우가 총 작년에 이제 전통문화인재 전형으로 몇 명을 모집했었냐면 6명을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과 우수자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조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5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여기가 이제 학종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이제 인원을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통 조경학과 같은 경우가 2명.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 과학과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5명, 그리고 교과가 3명, 이렇게 모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미술 공예학과 같은 경우 학종으로는 모집을 하지 않았고요. 교과 전형으로만 4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4명을 모집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유산학과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명,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도 2명, 을 모집했었고, 문화재 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3명, 2명을 각각 모집했었고요. 그리고 융합고고학과 같은 경우에도 3명, 2명을 각각 모집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후에 좀 입결을 확인을 해볼 때 이제 조금 먼저 이제 좀 참고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집 인원이 거의 대부분 다 한 2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입결 편차가 좀 클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셔야 돼요.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일반 종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 모집이면 아예 입결 자체도 공개를 안 하는데, 네, 전통문화대학교는 2명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결을 공개했기 때문에, 즉 합격한 2명 또는 3명 이 합격생들의 성적 편차가 생각보다 연도별로 좀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참고해서 자료를 좀 살펴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 정성 평가 영역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신에 대한 성적은 기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 좀 확인을 하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 방법도 약간 좀 다른데, 전통문화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요. 전통문화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서류 평가 반영 비중이 4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교과 성적 반영 비중이 20%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일반 종합대학교 이제 그 학종하고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심층 면접 관련된 부분에 반영 비중이 또 40% 해서 총합 100%로 최종 합격자를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80%, 그리고 심층 면접이 20%. 네, 요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 즉, 교과 성적에서 그럼 반영되는 교과, 여기도 그렇고, 반영되는 교과는 그러면 어떤 교과목까지를 반영을 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석차 등급이 표기된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합니다. 석차 등급 표기된 전 과목,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나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가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고, 진로 선택과 같이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들은 별도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 참고해서 기억해두고 이제 좀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정시 모집도 이제 미리 좀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르게, 다른 종합대학하고 좀 다르게 국어, 수학, 영어까지는 동일한데 탐구 영역이나 제2외국어는 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수능 국어, 수능 수학, 그다음에 수능 영어, 그리고 학교 특성에 맞게 한국사를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영 비중은 국어 40%, 수학 40%, 영어 10%, 그 다음에 한국사도 10%, 요렇게 반영이 된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이게 40, 40, 10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점수를 환산을 하다가, 이제 제가 잠깐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기본 만점 점수로 이제 계산을 할게요. 그러니까 총 600점 만점 중에 국어가 200점, 그리고 수학도 200점, 그리고 영어가 100점, 한국사 100점.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네요.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은 한 국어 반영 비중이 40%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한 3분의 6분의 3분의 1이니까 한 33%씩,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이 한 33% 정도씩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랑 한국사가 이제 각각 한 15, 16% 정도씩,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총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환산 점수 기준으로 가면 국어랑 수학이 각각 200점 만점, 그리고 영어가 100점, 한국사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제 간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비율 계산해서 좀 계산이 좀 딸려서 이렇게 이제 다시 환산 점수로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미술공예학과 같은 경우는 정시에 실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배열하고는 좀 다르고, 전통미술공예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실수를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우선 선발 전형부터 일단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학년도 이제 입결 자료들과 좀 비교를 하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자, 우선 이제 전통 건축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경쟁률이 7.87대 1, 이전 연도 같은 경우, 즉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7.5대 1로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 자, 4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과목 치른다고 했죠. 그랬을 때, 자,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327점. 2023학년도 합격생들의 이제 평균 점수는 33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4과목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뭐 가중치, 일단 전통건축, 전통적용, 문화재 보존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뭐 가중치는 이제 뭐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가중치 없이 그냥 우리가 단순 평균화 시킨다고 했을 때 과목당 이제 한 평균적으로 한 몇 점 이상이 되냐면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이니까 대략 한 80점이 조금 넘어가면, 80점이 조금 넘어가면, 네,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 것 같다. 요렇게 이제 대충 이제 단순 산술 평균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전통 조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4.83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4.66대 1로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비슷비슷했고,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304점, 2023학년도는 305점으로 역시 비슷비슷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재 보존과학과 경쟁률은 8.12대 1, 이전 연도는 6.87대 1로 여긴 좀 점수가 높죠.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349점이었고 이전 연도에도 여기 합격자들 평균 점수는 334점으로 네, 건축이나 조경학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입결을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거 참고 자료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문화재 보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거의 90점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과목당 4개 과목이니까 과목당 한 90점에 거의 육박할 정도, 한 88점? 네, 그 정도가 되면은 일단 합격 점수가 이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이 우선 선발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기출문제 반드시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본인들의 이제 과목 점수 평균이 평균 잡아서 한 90점 정도 가깝게 형성이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미술 공예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3.87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네, 4.12대 1로 역시 비슷비슷한 경쟁률을 보여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입학고사 성적은 304점, 네, 이전 연도는 301점으로 역시 편차 거의 없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자, 무형유산학과는 5.87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4.12대 1로 전통미술공예학과하고 경쟁률은 동일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입학자들 성적은 318점,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297점이었는데, 네, 무형유산학과는 점수가 조금 상승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재관리학과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인데, 네, 그러다 보니 경쟁률도 높고, 10.57대 1이었고요. 이전 연도에도 경쟁률은 12대 1로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는 좀 경쟁률이 높았던 편입니다. 입학고사 성적도 359점, 이전 연도도 332점으로 대체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융합고고학과 같은 경우는 7.85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7.57대 1로 경쟁률은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입학고사 성적은 334점, 이전 연도에 322점으로 거의 비슷비슷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문화재 관리학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학과들의 평균 경쟁률은 대략 한 4대 1에서 한 7대 1 정도 사이, 요 정도가 이제 평균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학고사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모집 단위가 다 300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기고사가 있는 전통미술공예학과를 제외한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300점이 넘었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모집 단위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330에서 한 340점 정도, 네, 요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각 과목당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 점수가 한 몇 점 정도 나와야 되냐? 한 85점? 네. 이상이 나오면 일단 이제 지원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전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입시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우선 선발은.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수시 모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 이제 그 두 개 전형이니까 여기서는 경쟁률은 그냥 살펴보진 않고 경쟁률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좀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 합격자들의 그 성적들만 이제 조금 비교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여기 3.40, 2.37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 밑에 이제 참고 자료를 보시면요. 자, 내신 등급은 학생부 위주 통계 결과를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자, 가로는 교과 우수자 평균은 별도 표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로 안에 있는 이 성적들은 기본적으로 교과 우수자,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들 성적들이라고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석차 등급 어떻게 산출됐는지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요 앞에 뭐 3점대 등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마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된 이제 성적이라고 간주하고 좀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통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뭐 이것만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각 모집 단위에서 뭐 여기 이제 뭐 미선발이었었으니까 그 전통미술공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었으니까 이건 패스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 내신 성적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은 반영 비중이 지금 20%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서류 반영 비중과 면접 반영 비중이 월등히 컸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고 결과를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내신 성적 반영 비중이 무려 80%에 달했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분명히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연도 2023학년도 거랑 좀 비교해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제가 여기다가 2023학년도 거를 좀 같이 기재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면, 자, 전통 건축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가 3.40에서 그리고 교과가 2.37이었는데 이전 연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66,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2.65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뭐 여기는 지금 전통 건축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전통 조경 같은 경우에는 3.86에 1.83 등급이었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3.63에 그리고 교과 내신 평균은 2.89 등급이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좀 편차가 좀 크죠. 2.89와 1.83 사이에는 편차가 큰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2.89가 낮았으니까 갑자기 높아졌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전형들은 지금 모집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내신 성적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편차가 지금 전통 조경 같은 경우 뭐 2024학년도가 1.83까지 올랐고 2023학년도가 2.89였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합격자들 2명의 내신 편차가 어디까지 났는지를 가늠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료를 어쨌든 적당히 조금 조합을 해 본 다음에 한번 그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학과, 보존과학과 같은 경우는 2.46에 2.04 등급, 이전 연도는 3.06 등급에 그리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 3.16 등급까지 형성이 되었었는데 여기도 역시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화재 보존과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자연계열 수험생들 중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세 개 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그런 모집단인데 이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보존과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그나마 제가 상대했던 그 자연계열 수험생들 중에서는 이 세 개 학과 중에서 문화재 보존과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2024학년도 입결을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전통미술공예 같은 경우는 2.16, 여기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을 안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한 3.62까지 됐었는데, 요건 이제 조금 예외로 이제 조금,
번외로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유산학과 같은 경우에 3.20 내신의 교과는 2.17까지 갔었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3.72 학종 같은 경우가, 그리고 교과 같은 경우에는 3.38 등급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쨌든 성적은 좀 오른 편입니다. 많이 오른 편이죠. 자, 그리고 문화재 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2.71에 2.33이었는데 2023학년도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2.75 등급에 교과 성적은 1.92 등급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소폭 하락했고요. 그리고 융합고고학과 같은 경우는 2.92에 2.23, 그리고 이전 연도는 3.08 등급에, 그리고 교과 같은 경우는 2.65 등급까지 형성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렇게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렇게 성적 변동이 큰 모집 단위들.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죠. 그리고 문화재 관리학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편차가 크진 않지만 1점대에서 2점대로 이제 조금 낮아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 융합고고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입시 결과 데이터를 좀 보시고 어떻게 이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가타부터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치를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이런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를 같이 확인하는데 일단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어떤 이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잘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입시 결과인데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그 모집 인원이 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그 위에 수시전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을 써드렸었는데 정시 모집은 안 썼으니까 정시 모집은 과연 진짜 몇 명씩 모집을 했었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만 좀 체크할게요. 자, 우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전통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2020 당시 이제 요해 2024학년도에 3명을 모집했었고요. 그리고 전통 조경 같은 경우는 2명. 2월 인원이 최종적으로 얼마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애초 계획된 인원이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보존과학과 같은 경우는 3명. 원래 이제 모집 예정되어 있던 모집 인원이 제가 요거 이제 2월 인원까지는 지금 살펴보진 않았기 때문에 요거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이제 한번 2월 인원 규모를 한번 직접 한번 좀 파악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술공예가 4명. 그리고 무형유산학과가 지금 2명. 그리고 문화재관리학과 3명. 그리고 여기도 3명. 융합고고학도 요렇게 애초에는 이제 모집 규모 이제 그 공고가 났던 거는 요 정도 이제 공고가 났었습니다. 공고가 났었고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 화면을 좀 멈춤하고 급하게 이제 혹시 이제 2월 인원이 있나 없나 진짜 좀 궁금해서 좀 살펴봤는데 2월 없이 이 인원 지금 제가 써드린 인원이 뭐 정확히 맞았네요. 그래서 요 인원대로 이제 모집을 했었다. 요렇게 이제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2023학년도하고 이제 경쟁률과 그 다음에 수능 평균 등급에 대해서 이제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13.67대 1이었고요. 2023학년도 경쟁률은 10.66대 1로 조금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평균 등급은 1.67, 그리고 2023학년도 수능 평균 등급은 2.33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여기 아까 이렇게 그 각각의 그 수능 영역별로 반영 점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선은 좀 이해하고 좀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23학년도보다는 전통건축학과 같은 경우 입결이 좀 상승했다. 작년이 불수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좀 상승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조경 같은 경우는 11.5대 1 경쟁률이었고 2023학년도에는 무려 2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는데 그때보다는 경쟁률이 한 절반 정도 하락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입결 같은 경우에는 2.5등급, 수능 평균은 2.5등급 정도, 2023학년도는 2.75등급 정도였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역시 입결이 좀 상승했네요. 그리고 문화재 보존과학과는 경쟁률 8.33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12.33대 1, 그리고 입결 평균은 2024학년도 수능 평균은 2등급이었는데 이전에는 1.5등급이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여기는 소폭 하락했네요. 자, 그리고 전통미술공예 같은 경우는 실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능 반영 비율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미리 좀 말씀드리고, 자, 바로 무형유산학과로 가서 무형유산 같은 경우는 8대 1 경쟁률, 이전 연도 경쟁률은 11대 1 경쟁률이었고요. 입학 성적은 수능 평균 2.63,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2.5등급 정도였었습니다. 네,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재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12.33대 1 경쟁률이었고요. 이전 연도에는 1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합격자들 수능 평균 등급은 1.92등급, 이전 연도는 1.75등급 정도였었습니다. 높은 편이죠. 그리고 융합고고학과는 7.67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13.33대 1. 자, 수능 평균 점수는 2.25등급, 이전 연도는 2.17등급으로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정시에서 일단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입결 평균이 좀 높은 학과가 모집 단위가 문화재 보존과학과, 그죠? 네, 여기가 이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주로 이제 조금 선호도가 높은 그런 학과, 문화재 보존과학과,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학과, 그죠? 요 정도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높은 그런 모집 단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끝낼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뭐 전형 방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길어진 시간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전통문화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전통문화대학교 이제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 이제 2년치 입시 결과 좀 잘 비교해 보시고, 지원 여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7월 달에 먼저 실시가 되는 우선 선발 전형의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를 좀 고려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그 기출 문제에 좀 출력을 해서 미리 한번 좀 풀어보고 연습해 보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리테라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